네. 자, 제가 아까 그 발음이 좀 셌나요? 네. 태풍 발음이. 네. 자,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정봉구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확인해봐야 될 텐데요. 정봉구 기자께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대회를 저희 박준식 기자께서 현장에도 직접 가시고 열심히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되면은 일반 경기대회랑 좀 진행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는 일단 올해로 29회째를 맡고 있고요. 이번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와 인천 기계공고에서 열립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제 개막식이 열렸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돼서 내일까지 모두 35개 직종의 전국 16개 시도 대표 선수 364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장애인 기능 경기도 일반 기능 경기 대회와 마찬가지로 숙련 기술을 겨루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장애인이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장애인의 기능 향상,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도 이제 출연하기도 하셨었는데요. 이성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네. 직접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능을 주제로 장애인들 자체가 직업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직업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방대회에서 일단 금상을 받은 분들이 오늘 이제 전국대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실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웹디자인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한 실력들이 있어서 뭐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정부기관에도 들어가는 그런 그 실력들을 갖춘 분들입니다. 네, 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약간 네.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게 좀 불쌍하신 분들, 약간 좀 뭐가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물론 장애라는 거는 몸에 불편한 분들입니다. 하지만은 능력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줘서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뽐낼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들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뭔가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나랑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동료라는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를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회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채필 고용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아가서는 일을 훌륭히 해내는 실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분들은 일터에서 장애인들이 기량을 쌓고 또 더욱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십시오. 정부도 장애인들이 마음껏 그리고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이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또 입상하신 분들한테도 또 아주 좋은 좀 특혜가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회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요, 금메달의 경우 1,200만 원, 그리고 은메달은 800만 원, 동메달의 경우 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또 입상하지 못하시더라도요, 이 모든 선수에게 10만 원의 참가 장려금이 지급이 되고요. 네. 특히 이 메달 입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이 국가 기술 자격 기능사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면제되는 이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기능 경기 대회는 뭐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기능 올림픽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 기능 대회도 국제 대회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가 있습니다. 일반 기능 올림픽 대회랑 동일하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는 2년마다 열리지만은 이 장애인 기능 올림픽 경기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8번째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5회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뭐 5번 연속이다 그러면 감이 안 오지만은 5회 연속 4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우승을 계속 좀 거머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2위를 대만이 차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23개를 땄는데
2위인 대만은 금메달이 6개였습니다. 그만큼 2위와 1위인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격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기능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네. 자, 우리 장애인들이 자신의 어떤 기능을 잘 발휘해가지고 이 열린 고용시대를 앞당기는 그런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그 뉴스 이미 많이 나왔지만은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저희 코너가 일자리 코너인데 갑자기 뭐 정치 얘기를 하느냐? 예, 일반적인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대선 후보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뭐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내놓았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예,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아직 경선 레이스가 시작은 됐지만은 정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나왔던 발언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17일 날 바로 어제입니다.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기자간담회의 내용 자체가 일자리 정책 간담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는 뭐 가산동이라든지 그쪽에 상당히 많은 벤처들과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제조업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의 제초적인 생산 기반인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근로자는 물론이고 벤처 창업주들, 사장님들 많이 모아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그 일자리 정책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느냐. 기존에 있던 정책 방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경제를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문 후보는 일단은 일할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성장을 만들겠다는 점에서 약간 근본적인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만 그래도 좀 확인해 보죠. 박근혜 대표는 어떤 내용을 말했죠? 네, 박근혜 후보가 얼마 전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전에 그 99년도, 2000년도 초에 보면은 그 강남역 테헤란밸리가 그 벤처밸리였습니다. 벤처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소를 집중 키웠었는데 소 창업을 아마 그런 식의 개념과 약간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 요즈마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국력과 기업들이 많이 컸는데 이런 방식을 이용한 그 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요스마요? 네, 요즈마입니다. 일본말 같은데요? 일본말? 자, 우리 지현 씨 이게 무슨 말이 뭡니까? 네. 예. 네, 일본은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입니다. 네. 저 요즘 최근에 이 신문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좀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완성시키고 이때 만든 투자가 바로 요즈마 펀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또 기업이 함께 돈을 내서 만든 매치 방식의 벤처 캐피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1993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는 40억 달러 규모로 수백 개의 벤처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로 살펴보자면 삼성이나 LG, SK 등 대기업들이 청년 희망 창업 기획사를 만들도록 하고요. 또 경영 노하우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요즘 대기업들 보면 좀 돌리지 않고 있는 돈들 수백조 원의 유보금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일부만 활용을 해도 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실질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좀 건방지지만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80년대 중반에 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그 보통 사람들이라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그때 드라마를 만든 이유가 당시 대통령이 이 보통 사람들을 강조를 하면서 예, 공영방송에서 참 지금 보면은 우스운 얘기죠. 예, 보통 사람들이라는 인기 드라마를 만들었었고요. 그 지금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경제 대통령을 표방을 했습니다. 경제를 네. 살리고 747이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뭐 국제적인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결국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후보들마다 다 지금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좀 우려되는 거는 이 대통령들이 자기 앞에 이름을 붙이면 꼭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보통 대통령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안 됐고요. 경제 대통령 표방하면은 경제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다가 잘못하면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절대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앞에 수식어 빼고요. 대통령은 사실 뭐든지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계속 좀 정형 레이스를 나서면은 오히려 좀 많은 표를 좀 얻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예. 소신 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그래서 네. 대통령 공약까지 다 결정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업의 뉴스 전해드릴게요.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